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펜션 창업 컨설팅을 저에게 의뢰하는 분들 중에서 가끔씩 제가 어떤 펜션들을 컨설팅을 했는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이 창업하려고 하는 그 펜션과 비슷한 입장의 펜션들이 얼마만큼 또 영업이 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또 궁금하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전에 제가 집필했었던 책이나 이전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컨설팅을 했었던 펜션들을 간접적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펜션들을 컨설팅을 했었는지 잘 알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영상에 한번 남겨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컨설팅을 했었던 펜션의 수를 다 합한다면은 거의 한 18년 동안 그 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그 펜션들을 모두 다 소개하기는 힘들 것 같고 각 지역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펜션들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백 개에 달하는 펜션들을 다 소개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 상황에 좀 대표가 될 수 있을 만한 펜션들이 있어서 1세대 펜션 아니면은 풀빌라, 단체 펜션, 가족 펜션 이렇게 다양한 컨셉의 펜션들을 제가 쭉 한번 열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초록차 펜션, 국내에서 거의 처음으로 온수 돔수영장을 시도한 펜션입니다. 이 펜션은 바닷가도 아니고 대로변에서 산속으로 차를 이용해서 30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 펜션임에도 14년 동안 항상 양양에서 예약률 상위에 있는 펜션입니다. 제가 이 펜션을 컨설팅한 지가 벌써 14년 전입니다. 펜션 사장님은 아직도 매년 저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양 발리별, 인수 후 1년차부터 어마어마한 매출을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수영장이나 운동장처럼 대단한 부대시설이 없고 약점이 매우 많은 펜션이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잘 광고해서 높은 매출을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이 펜션은 연출이 정말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펜션을 컨설팅할 때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우 높은 순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양양 들꽃네온 펜션, 1세대 펜션, 그리고 흙집 형태의 펜션임에도 영업률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컨설팅 이후에도 꾸준한 마케팅 지식을 공부했던 분이고 제가 양양군에서 진행했었던 펜션 사업 강의에서도 1년 동안 참여를 하셔서 수업을 들었던 분입니다. 오래된 펜션을 매우 잘 이끌어오고 있는 자연 속의 좋은 펜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릉 순 펜션, 저에게 컨설팅을 받을 때 컨셉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곳입니다. 이후 건축 당시 인테리어 업자가 아닌 직영공사를 해서 만든 펜션입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디자인이 멋진 펜션으로 탄생한 곳입니다.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창업 당시 매출이 매우 높은 펜션으로 기억됩니다. 평창 스테이캠프 펜션, 작고 오래된 1세대 펜션을 컨설팅 후에 새롭게 공사를 하고 연출과 광고 방법을 새롭게 한 곳입니다. 오래되고 인기가 없었던 펜션이 지금은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감성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유명 펜션이 된 곳입니다. 삼척 와우 펜션, 제 유튜브에서도 소개했던 펜션입니다. 오픈 직전에 많은 고민을 했었던 분인데 지금은 펜션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매우 잘 어울리는 컨셉으로 잘 영업되는 펜션이 됐습니다. 매출은 지역 내 최상위권에 있는 펜션이 됐습니다. 정선 도원 펜션, 여기는 산속의 1세대 펜션입니다. 컨설팅을 받을 때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컨설팅 후에 여름 만실 기간을 3배 가까이 늘려서 큰 매출을 만들었던 펜션입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만났지만 인간적인 면이 참 매력적인 분이었습니다. 조만간 만나 뵙고 소주 한잔 나누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동해 에버그린 펜션, 지금은 새로운 상호로 바뀌었지만 제가 컨설팅할 당시에는 에버그린 펜션이었습니다. 애견 펜션이고 영업이 항상 잘 되고 있어서 주변에서 항상 롤모델이 되고 있는 펜션입니다. 통영 해지음 풀빌라,
통영 지역에서 펜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물으면 자주 언급되는 펜션입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1세대 펜션을 창업할 때에도 컨설팅을 받으셨고 이후에 운영하던 펜션을 좋은 가격에 매도한 후에 이번에 해지움 풀빌라를 창업할 때에도 저에게 다시 컨설팅을 받은 곳입니다. 거제 라모타 풀빌라. 매우 큰 규모의 풀빌라입니다. 2021년에 막 오픈한 펜션으로서 영업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훌륭한 영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모타 펜션의 대표자는 건축회사의 대표입니다. 건축업 대표자임에도 풀빌라의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저와 많은 고민을 했었고 항상 귀를 열어두고 조언을 받아들였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거제 퍼니 펜션. 오픈된 지 꽤 오래된 펜션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매출은 아니지만 오픈 이후에 4년 동안 매우 적은 수의 객실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매출을 만들었던 펜션입니다. 충남 몽산포의 몽포하우스. 민박집이라고 해야 될 만한 오래되고 낡은 숙소였습니다. 이런 빈티지함을 그대로 살려서 독특한 컨셉을 잘 만든 곳입니다.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과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고 투자 비용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TV방송 출연도 여러 차례 하게 됐고 이 지역에서 가장 영업이 잘 되는 펜션이 된 곳입니다. 안면도 베이스캠프 펜션. 1세대 펜션임에도 변화를 준 후에 안면도와 인근 태안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펜션으로 알려지게 된 곳입니다. 거리두기 분위기가 확산될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이용해서 좋은 컨셉을 잘 만든 곳입니다. 요즘에는 항상 만실입니다. 안면도 캠핑 스토리 펜션. 이곳의 사장님은 2번이나 펜션 사업을 했었는데 2번 모두 저에게 컨설팅을 받았던 분입니다. 직접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재는 지역 내에서 매우 영업이 잘 되는 펜션으로 변신된 곳입니다. 단양 가구픈 흙집. 벌써 저에게 컨설팅을 받은 지가 10년도 넘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영업이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흙집이지만 독특한 컨셉으로 생생정보통, 전국시대, 한국기행 등 지금까지 많은 방송에 출연되기도 했습니다. 단양 덕담. 제가 직접 펜션 사업까지 지어드렸던 곳입니다. 요즘 독채 펜션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미 수년 전에 독채 펜션의 컨셉으로 창업 컨설팅을 해드린 곳입니다. 지금까지도 딱 한 채만 운영하고 있고 여기도 독특한 컨셉으로 인해서 TV방송의 한국기행 등에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강화도 저어세 펜션. 큰 규모의 펜션으로 역시 1세대 펜션입니다. 단체 위주로 영업하고 최근에는 강호동씨가 출연했었던 신서유기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제부도 일말의 펜션. 대대적인 펜션 증축 공사를 하면서 컨설팅이 시작된 곳입니다. 오래된 모텔과 같은 펜션을 지금은 풀빌라와 호텔형 펜션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현재는 제부도에서 상위 예약률을 보이는 곳이 됐습니다. 대부도 소담하우스와 테디베어 하우스. 예전에 제 유튜브에서도 소개했던 곳입니다. 하나의 시그니처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펜션입니다. 지리산 너와나 펜션. 지금은 매도가 돼서 다른 분께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최초 저에게 컨설팅을 받은 분은 건축을 하는 분이었는데 펜션을 만들어서 좋은 매출을 만든 후에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셨고 지금은 또 새로운 펜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평 그랑아치 풀빌라. 매우 여성적이고 고급스러운 풀빌라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평범한 컨셉이었었지만 결국 고급 풀빌라 컨셉으로 만들어서 오픈 직후부터 만실이 된 곳입니다. 경주 나이본 풀빌라. 펜션 부지를 매입하기 전서부터 컨설팅을 시작을 했고 오픈 당시부터 지역 내 최고 예약률을 만든 풀빌라입니다. 가평 브룩5 풀빌라. 여러 문제로 인해서 오픈까지 참 오래 걸렸던 곳입니다. 컨설팅을 할 당시 제가 오래전에 집필한 책을 들고 나오셨었는데 제 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많이 읽으셨던 분입니다.
현재 매우 영업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사장님의 노력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평은 오래전서부터 펜션 사업이 발달해서 제가 컨설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은 펜션들을 컨설팅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춘천 이화림, 이곳은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개를 하는 이유는 차후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많은 분들이 이 펜션을 통해서 배울 만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래된 모텔을 매입 후에 펜션으로 변신시켜서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매우 독특한 컨셉을 갖고 있어서 완벽하게 오픈된 후에 다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웨스티하우스, 애견 펜션으로 제주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경쟁 펜션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가든이 매우 매력적인 곳입니다. 지난 약 18년 동안 제가 컨설팅해드린 펜션은 무수히 많지만 노출을 꺼린 분들을 제외하고 지역별로 몇몇 펜션들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소개한 펜션들 중에서는 아마 구독자분들께서도 익히 들어봤었던 펜션들이 꽤 많이 속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컨셉으로 노출된 펜션을 소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이 만들 펜션과 유사한 펜션이 있다면 롤 모델로 정하고 벤치마킹 해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이 펜션 사업 컨설팅 일을 꽤 오래 했습니다.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제가 컨설팅을 해서 대박난 펜션들을 보면서 자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가 컨설팅을 잘해서 대박이 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컨셉 아이디어와 사업 기획에 대해서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수백여 개의 펜션을 컨설팅을 하고 펜션 사업에 더 많은 경험이 쌓일수록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유명한 펜션들은 제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에게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만 안내해드린 게 전부일 뿐입니다. 대박이 난 펜션들의 성공의 원인은 업주의 노력이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유명 펜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성공의 핵심은 결국 업주의 노력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컨설팅을 의뢰하는 분들 중에서 김 작가에게 컨설팅을 받으면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인드로 컨설팅을 받으면 안 됩니다. 펜션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땅 구매, 건축 등 굵직굵직하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펜션 사업에 성패가 달려있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문가를 친구처럼 옆에 두고 조언을 얻을 수 있다면 큰 결정을 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 엄한데 돈을 쓰거나 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 아무튼 컨설팅은 마법 같은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컨설팅을 받은 분과 한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펜션이 만들어질 현장을 둘러보고 그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쓰디쓴 조언을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의뢰자는 며칠 전 건축회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이곳에 건물을 지으면 대박이 날 거라는 장밋빛 조언을 들었는데 왜 당신은 이런 쓴소리만 하느냐고 불쾌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공의 키는 결국 본인이 쥐고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결국 옆에서 조언을 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조언을 듣기 위해서 그것이 진짜 조언인지 영업을 목적으로 들려주는 달콤한 이야기인지 구분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판단은 본인의 결정입니다. 오늘 저에게 컨설팅을 받은 여러 펜션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벤치마킹할 만한 대상을 찾고 그들의 성공 이유를 파악하는 일부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